윤석열 정부 왜 이래? 이 기업 더 망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저는 낙하산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이 심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민간주도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굳이 뭐 나쁜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의 인사를 보니까요.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수자원공사 사장이 윤석대 전 대통령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코스콤에서 전무를 지내기도 했고요. 정치인이에요.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었고요. 새로운 보수당 사무총장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권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니 참 큰일 났구나.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점이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느냐. 수자원공사가 자본금이 10조고요. 총수익이 5조입니다. 이게 적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권 인사를 임명한다는 자체가 이거 진짜 창피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마 처음 말입니다. 창피하다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창피해요. 이게 2010년에 여러분 쭉 보면 12대 김건호 사장 여기는요 건설고통부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13대 최계운 사장 여기는 토목공학과 교수 출신이고요. 14대 이학수 사장 이게 내부 발탁입니다. 내부 발탁. 15대 박재현 전 사장 이게 뭐 4대강보를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이긴 하나 토목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자산규모 10조 회사에 총수익이 5조인 회사에 사장으로 보내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될까요? 저는 그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낙하산 인사가 와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가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고요. 한국가스공사 이미 갔죠. 최연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갔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지금 정치인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정치인이 가면 공기업 제대로 못 이끌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기자 경험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타협합니다. 내가 사장하는 기간 아무 문제 없으면 돼. 이게 핵심적이에요. 게다가 경영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게 큰 폐해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전기 한국가스공사 한번 볼까요? 가스공사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검이 2023년 3월 말에 11조 6천억 원이에요. 이 미수검이 뭔가 하면요. 가스를 100원에 수입을 하면 가스 공급을 예를 들어 5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수입을 한 가격은 100원. 국민들에게 공급한 가격은 50원. 그럼 50원이 손해가 났잖아요. 이 50원을 미수금 처리한다는 거예요. 손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회계 조작이지. 이게 회계 조작이지 뭡니까? 아니 사장으로 갔는데 변화가 없어요. 지금 가스가 난리가 났는데도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한국가스공사의 부채가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 499.6%예요. 52조나 됩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미 날아갔어요. 이미 날아갔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2021년에도 378.9%고요. 예, 2020년에 364.2%고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도 이게 공기업이라는 속성상 예, 이게 노조가 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협을 하니까 예, 경영 복지가 강해지고 부채는 계속 갖다 쓰고 그리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는 걸 하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제가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인 것 같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부담 엄청 돼요. 여러분 공기업 보세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670억 원입니다. 670조 원. 670조 원, 조원입니다. 조원. 2017년 대비해 보면 35.85%가 늘어났고요. 176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582조 4천억 원이 2022년에 67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거 개혁 안 하면 예, 지금 나라 경제 엉뚱한 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부채가 1,000조가 넘어섰죠.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러다가 1,000조 넘어갑니다. 670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낙하산 인사들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자체가 진짜 창피하네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르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나라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최악의 수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예, 전문가들을 등용을 시켜서요. 나라를 더 이롭게 하고 더 부강하게 만드는 거.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좌파도 우파도 예, 특히 우리는 뭐 좌파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진보도 보수도 포퓰리즘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런 낙하산 때문에 망한다 이 말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